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시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대운을 준비했습니다. 대운의 정확한 의미와 해석 그리고 주의점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2026년도에 무조건 대박 나실 겁니다.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 부탁드리고 대박 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순서는 대운이 정확히 뭔지 좀 무엇인가 알려드리고, 비겁대운, 식상대운, 재성대운, 관성대운, 인성대운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운 해석의 주의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운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려드리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어디가 사주 보면은 너 대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운은 항상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대운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의 만세력에 내 사주를 한번 집어넣으면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 부분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0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이고 어떤 분들은 2이고 어떤 분들은 3이고 4고 5고 6고 7고 8고 9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 주기가 10년이에요. 보면 1살, 11살, 21살, 31, 4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뭐겠어요? 당연히 만약에 어떤 분이 3이다 하면 3, 13, 23, 33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결국에는 이 대운이라는 거는 10년의 주기를 뜻해요. 10년이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큰 대자를 써서 대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운이 들어와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대운은 항상 들어와 있는데 그때마다 이 대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가 달라진다, 매번 바뀐다 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대운 안에 우리가 1년이 또 들어가 있겠죠. 대운에 있는 그 1년을 뭐라고 해요? 바로 세운이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세운이라고 합니다. 네, 대운과 세운을 팔자에 같이 대입해서 그 신년 운세를 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보는 게 이 대운과 세운의 활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대운 때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뭐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전의 겨울 정도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어떤 분들은 되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기도 해요. 대운이 되게 잘 적응되는 그런 사주도 있긴 한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결정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공간이나 장소나,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그 전의 겨울부터. 만약에 3이면 그 전이 언제예요? 2죠. 그럼 뭐예요? 뭐 2살, 12살, 22살, 32살. 이때부터 이 2살의 겨울부터, 빠르면 언제부터? 10월부터 이 변화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대운을 먼저 확인했을 때, 만약 여러분의 대운이 4대운이다. 그래서 4, 14, 24, 34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럼 언제부터 여러분은 보통 4대운이니까 당연히 뭐 13살의 겨울, 23살의 겨울, 33살의 겨울, 이때부터 좀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운은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늘이 나한테 명령을 준 거예요. 명을 준 거예요. 명. 뭐다? 너 이번 10년 동안에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보내준 거죠. 그럼 세운은 뭐예요? 1년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바로 그 1년 동안 이거를 도구로 써라. 기술 도구로 써라. 무슨 말이에요? 게임으로 치면 뭐예요? 이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 도구를 활용해서 그 미션을 보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게임 같은 거 우리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 도구가 내가 잘 쓸 수 있는 도구면 내가 잘 쓸 수 있고, 나한테 잘 맞는 도구면 이 미션을 깨게 되게 좋겠죠. 그죠? 굿이죠, 굿. 근데 나한테 내가 잘 못 쓰고 그 다음에 잘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미션을 좀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대운 안에서 어떤 애는 좋고 어떤 애는 나쁘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우리가 하고 시작을 해보면, 이 대운이라는 게 우리가 10년인데 어떤 연들이 들어올 때 보통 위아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사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신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신사 대운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게 10년을 5년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신금이 5년, 사화가 5년. 그럼 뭐예요? 10년 안에서 5년의 앞에는 이 신금의 기운이 강하고 뒤에 5년은 사화의 기능이 좀 강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 이과적으로 뭐 1부터 5까지 신, 뭐 6부터 10까지 사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쭉 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보통 1에서 5까지는 신이 강하고 뒤에 6부터 10까지는 사가 강하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로 적용해 볼까요? 세운은 몇 년이었어요? 세운 1년이었죠. 근데 세운도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을사년으로 지금 왔죠. 을사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 당연히 이거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그건 뭐예요? 상반기에는 을목의 기운이 좀 강하겠다. 하반기는 뭐예요? 사화의 기운이 강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비겁대운 때 어떻게 여러분이 보내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가 십성은 신약한 사주와 신강한 사주로 나눠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비겁이라는 건 뭡니까? 먼저 나저다. 그 다음 뭐예요? 친구, 또 동료, 또 뭐예요? 형제, 이런 거죠. 기타 등등. 그렇다면 이 비겁대운 때는 나, 친구, 동료, 형제에 관한 어떤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요. 철학이니까 한번 우리가 이걸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먼저 신약한 사주들은 보통 비겁대운 때 유리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왜? 신약한 사주들은 뭐예요? 내 기운이 이미 약한 걸 신약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가 약한데 내가 약한 상황에 뭐가 오는 거예요? 나도 오고 친구도 오고 왔구나 동료도 오고 형제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편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강해지다 보니 이런 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애 합격하는 거죠. 합격. 그 다음에 취업하는 거죠. 왜? 내가 내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 합격하게 되고 이런 애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됐어? 이 전부터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열심히 뭐 해야 된다? 풀베팅 해야 된다. 풀베팅. 그래서 이 비겁대운이 올 때 이걸 유리하게 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를 보통 간판이다, 간판 건다, 그다음에 내 이름을 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애 뭐 계단 올라왔다, 계단 이런 말도 써요. 저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약한데 또 내가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어딘가에 보여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간판도 올리잖아요. 그다음 내 이름도 어딘가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또는 뭐 크레딧 같은데 올라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간판도 내고 내가 어떤 사업자도 내고 계약도 하고 뭐 계약도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만 계약이 아니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리고 이런 해 보통 이제 내가 나답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 때 뭐예요? 독립이 일어나죠. 독립. 그다음에 언제요? 또 이사가 일어나고. 여자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결혼이 이때 보통 일어나죠. 물론 이 결혼은 재와 관일 때도 일어나요. 신약한 사주들은 비겁대운 때 결혼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오히려.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독립하고 이사하죠. 독립하면. 그 다음 뭐예요? 결혼이라는 건 전형적인 독립과 이사가 합쳐져 있는 강한 결론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준비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없어. 나 사업자도 안 낼 거고 회사원인데 나 결혼도 지금 안 할 건데? 그럼 이때 비겁대운 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레벨업. 레벨업을 하셔야 된다. 이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시험 공부, 시험 준비하셔야 되고 자격, 그죠? 어떤 면허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강한 사주들은 사실은 조금은 비겁대운이 불리하다라고 조금 보기는 해요. 왜? 신강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내 힘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 힘이 강한데 나 이미 강한데다가 또 나도 오고 나도 좁아 죽겠는데 친구, 형제, 동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박박박박 이렇게 강해지니까 막 다 가득 차겠죠. 그래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친 내 주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장. 고집이죠. 고집. 고집이에요. 고집.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해 당연히 사기당하거나 부정적인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좀 높죠. 왜? 우리가 지나친 내 주장 고집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맞다. 그러면 이때 왜 우리가 부정적인 일이나 사기를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기나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죠. 뭐가 씌었었는지 귀신이 장난치는지 그때는 그게 다 맞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나밖에 없으니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소리들이 좀 더 정확한 소리들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건 뭡니까? 이런 애 귀나 눈이 먼다, 가려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친구, 동료, 형제들이랑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왜? 내가 맞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랑 타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애 어떻게 돼요? 이별하죠. 이별. 왜? 우리 여자분들한테 내가 이겨먹겠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애 내 고집이 강해도 내 주장이 다 맞다고 하니까 연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부부 사이에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런 애들의 내가 와이프한테 실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개운법은 당연히 뭐예요? 물어라. 지혜를 구하라. 뭐예요? 판단을 확실하게 공증하고 가라. 그 다음에 조력자를 잘 둬라. 그 다음에 귀를 열어라. 아시겠나요? 비겁대운 때 신강한 사주분들은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투자 정확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판 걸고 막 이때 독립하면 돼요? 안 돼요? 독립?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너무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해도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은 식상대운입니다. 식상대운도 마찬가지로 신약한 사주와 신강한 사주로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한 사주더라도 식상이 기구신이 되긴 좀 어렵다고 봐요. 웬만하면 한신 쪽에 속해요. 왜냐하면 관성이나 재성이 신약한 사주들에게 조금 더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신약하다 하더라도 식상이 웬만하면 기구신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봤을 때 중리국을 한신을 잘 지켜야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좀 통배를 해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식상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먼저 내보낸다. 언어적 행위죠. 언어. 그래서 뭐예요? 글, 말 이런 거죠. 그 다음 뭐예요? 노력, 그쵸? 기술. 내가 뭔가 바쁘게 지내고 막 이런 거죠. 물론 웬만하면 기구신은 아니라고 했어요. 사주라는 건 정확히 디테일한 거를 보려면 원국을 다 봐야 해서 좀 신약한 사주가 기구신일 수도 있어요, 식상이. 그런데 웬만하면 그렇지 않지만 다소 그래도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강한 사주들은 오히려 되게 좀 유리하긴 합니다.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살펴볼 텐데 신약한 사주들은 뭐예요? 내 힘이 좀 약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보내버리니까 어때요? 내 힘이 더 빠져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상에 관련된 건 제가 말했듯이 어떤 언어적 행위니까 이런 신약한 사주분들은 식상대운 때 뭐가 돼요? 바로 말실수를 하게 되죠. 말실수. 그럼 이게 또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구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 똑같이 마찬가지로 다 뭐예요? 항변하고 싶고 불평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조금 더 늘어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식상대운 때 좀 바빠요. 근데 바쁘니까 어때요? 자꾸 항변하고 싶고 막 이것저것 말하고 싶고 불평불만 막 늘어나니까 이게 좀 실수한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공통적이긴 한데 이 식상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관을 깨버리는 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떠냐면 보통 퇴사를 하게 돼요. 퇴사 또는 이직. 왜? 식상, 상관, 특히나 상관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뭡니까 여러분? 관을 마주하겠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때 보통 퇴사나 이직이 좀 일어나긴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신약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준비된 퇴사나 준비된 이직인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럼 신약한 사주는 식상대운 때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퇴사나 이직을 정하고 싶으면 감정적인 게 아닌지 체크해라. 그 다음 이런 애 어떻게 돼요? 말을 줄여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개운법 같은 건 뭐가 되겠어요? 여유와 낭만을 자꾸 찾아라. 취미를 찾아라. 오케이, 아시겠죠? 신강한 사주들은 그 다음은 제가 좀 유리하다라고 봤어요. 왜? 이미 내보내는 거니까 내가 이미 강한 사주니까 내보내주는 기운이 올 때 당연히 빠져나가주면서 밸런스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 당연히 신강한 사주들은 유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보내는 거니까 당연히 노력이나 기술도 같이 나가니까 뭐예요? 이때 커리어가 올라가죠. 커리어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요거는 제 관법이지만 화계가 올 때 승진합니다. 보통. 또 이것도 누가 퍼가면 안 되는데 화계가 승진을 보통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때는 아무래도 내가 뭔가 기획이나 이런 쪽 미디어, 예체능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커리어가 아주 더 좋아져요. 저한테 처음으로 오셨던 어떤 어머님이 한 분 계신데 자제분이 19살 고3이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사주를 보러 갔는데 애가 정인이 없어서 그해 19세에 그 대운도 마찬가지로 정인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잘 못 갈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편인이랑 식상이 되게 잘 살아나는 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뭐 하는 친구였냐면요. 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대학을 잘 갈 거다. 애 열심히 하지 않냐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여기저기 사주 보러 갔을 때 맨날 뭐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돌다가 누가 소개해줘서 왔다 그러면서 오셨어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고 미술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대학 잘 갈 거다. 왜냐하면 이 편인 식상이 결국에는 예체능이 되게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잘 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연이 돼서 그 대개 사주들을 제가 신년마다 매번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인성으로만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의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강한 사주들은 부업이나 세컨 잡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이때 뭔가 여유와 낭만을 찾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런 애 좀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다 그걸 안 적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식상은 여유와 낭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의 신강한 사주들은 당연히 취미가 이때 자꾸 눈 돌아가는 거예요. 취미가 눈 돌아가요. 내가 이때 뭐 하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자분들 이때 임신 출산이 이렇게 식상대운 때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먼저 사실 이 십성에 대한 이해를 잘만 하면은 신약한 사주, 신강한 사주는 물론 이게 좀 어렵지. 원곡을 좀 보면서 이걸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용의신을 잘 살피면서 가시면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재성입니다. 신약한 사주와 신강한 사주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신약한 사주에게 재성 대우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신강한 사주는 다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신약한 사주는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너무너무 부러운 바로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가 신약이거든요. 자,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하다고 해서 돈을 못 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신약한 사주도 이제는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한 사주들이 돈에서 좀 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돈을 관리하는 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돈을 벌어도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약한 사주는 돈을 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신경 써야 되는 건 관리다. 그거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재성이라는 게 먼저 뭘까요? 당연히 돈이죠. 돈.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죠. 남녀 모두 뭡니까? 아버지. 여자분들에게는 시어머니. 남자분들에게는 여성.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들은 이 부분에서 좀 불리한 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못 번다?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돈 번다. 그래서 먼저 신약한 사주들은 이런 애들의 돈을 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취업한다는 거예요. 취업. 그쵸?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뭔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약한 사주라면 돈을 관리를 조금 잘해라. 들어오는 건 있지만 나가는 것도 당연히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이런 애 돈 나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돈을 이왕이면 어디에 써야겠어요? 치장하거나 꾸미거나 사치하는 데가 아니라 어디? 성장에 투자해라.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쓸 돈이라면 내 성장으로 쓰시는 게 더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남자분들은 당연히 이때 언제요? 이성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때 오는 여자가 나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기구신이라고 해서 이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대인관계는 점검이 좀 필요하다. 네, 점검이 확실히 좀 필요합니다. 이런 애들의 보통 내가 대인관계들이 조금 무너진다거나 조금 실수하거나 약간 소음이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 문제. 그 다음 만약에 육친 중에서 아버지나 시어머니의 사주에서도 건강이 조금 환자라면 한번 챙기셔야 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타인의 건강을 보려면 명식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무엇보다 12운성까지 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자라면 체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고부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성이 뭐였어요? 시어머니도 해당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약간 요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런 애 당연히 재성이 좀 들어왔고 신약한 사주였긴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신약해도 돈 벌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는 이런 애 매우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내 기운이 강하니까 재성은 내가 극하느라 내 힘을 빼는 거고,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들은 난 힘이 약한데 또 내보내야 되고 내가 극하느라 내 힘을 더 써야 하니까 불리하다로 다소 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러지 않고 돈을 벌더라도 그걸 지켜내는 힘이 내 힘이 다 빠질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신약한 사주는 돈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돈 많아요 신약한 사주도 요즘은. 그리고 신강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 기운을 조금 빼나가면서 밸런스가 맞아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특히 식상이 살아있으면 뭡니까? 당연히 이런 애들은 당연히 아주 그냥 일이 뭘로 간다? 돈으로도 가서 아주 능력이 좋아진다. 능력이 넘넘넘 좋은 해가 된다. 그쵸?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재물운이 상승하는 해가 되고, 만약에 내 사주에 식상, 생재로 흘러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또 편재라면 이런 분들은 로또 사셔도 괜찮다. 또는 살짝 투자 같은 거 공부해서 조금 해보셔도 복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뭐 해야 돼요? 회사원들이나 일반인들 모두 뭐 프리랜서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 모임이라거나 이런 거에서 인맥 풀 확장해야 돼요. 확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오히려 일도 생기고 좋은 거래도 생기고 좋은 도움도 생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좀 잘해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라거나 또는 내가 보통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강한 사주인데 돈을 굴리다가 이 해에 갑자기 좀 돈이 안 돼. 왜 그러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의 보통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대인관계의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들어오는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을 꼭 먼저 챙겨라. 그래서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조금은 내가 대인관계에서부터 먼저 깔끔하게 해놓으신다면 이해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강한 사주는 당연히 이때 뭐 하겠어요? 결혼하시죠. 결혼. 특히 남자분들은 이런 애 결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강한 사주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고 좋은 애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다음은 관성대운이고요. 관성도 마찬가지로 신약한 사주와 신강한 사주로 한번 내려보긴 했는데요. 당연하게 말하면 이제 신약한 사주들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들은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관성대운은 나누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좀 포맷을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나를 치는 거죠. 나를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직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에게 누구예요? 남자이기도 하죠. 그 다음 이게 또 동시에 국가도 많아요. 국가 제가 어떻게 써먹는 건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제가 물론 이제 금묘화실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닌데 국가도 해당한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규칙, 매뉴얼, 시스템 이런 거라도 볼 수 있고 또 뭐예요? 건강이죠. 무엇보다 나를 치기 때문에. 됐나요? 왜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약한 사주는 내가 약한데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아요? 나를 치고 조직처럼 나를 꽉 묶고 내가 막 매뉴얼도 시켜야 되고 규칙도 시켜야 되고 건강도 나를 쳐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해에 당연히 신약한 사주들은 이 대운 때 불리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한 사주들은 이 관성 때 어떤 일이 좀 일어나겠어요? 먼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건강을 좀 보세요. 관성 대운이 오는 거고 특히나 편관 대운이 오는 거면 나랑 짝을 맞춰서 바로 오는 거니까 건강 상태를 한 2, 3년 정도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한 2, 3년의 추이를 보세요. 그래서 막 2, 3년 동안 내가 술도 먹고 막 안 됐으면 빨리 이때 건강검진 하셔라. 건강검진 한번 하셔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신약한 사주들은 관성 때문 때 내가 그동안 해오던 나의 원칙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뭘 했어요? 이 관성이라는 게 어떤 규칙과 매뉴얼 시스템 이런 거죠. 근데 이때 신약한 사주 중에 이게 불리하게 들어오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 더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잔실수 이런 게 아니고 내 가치관이 무너지고 내가 그동안 지켜오고 이행해오던 어떤 행동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애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신줄을 꽉 잡는 게 중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애들의 이 신약한 사주는 내가 그만큼 꽉 눌러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이런 애 조직에서도 힘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소 폭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런 애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 이슈가 조금 일어날 수도 있다. 당연히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에는 그래서 관성대운은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저는 추천하는 게 운동해라. 운동해라. 무조건. 종교 하나 가져라. 내 종교를 뭐 믿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막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막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로 가라는 게 아니고 또 불교 가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신을 좀 의탁해라. 신에게 의탁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겠다. 사람 좀 답답하니까 이때 신한테 가서 아이고 부처님요, 아이고 하나님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강한 사주들 같은 경우는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느냐에 따라 사주 원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관성이라는 건 나를 극하고 조직이고 국가고 뭐 여자한테 남자고 또 규칙과 매뉴얼 시스템 건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의 신강한 사주들은 보통 내가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때 조직운이 생기죠. 조직의 변동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입사일 수도 있고 또는 퇴사인데 이때는 좋은 데로 가기 위한 퇴사의 가능성이 좀 높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때 이직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조직의 변동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제 국가를 써먹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내가 사업가라면 이런 해에 당연히 뭐예요? IR 자료 같은 거 잘 만들어서 투자받기 좋다. 투자받기 좋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런 애들에는 무조건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 국가나 어떤 뭐 국가가 됐든지 아니면 구가 됐든지 시립이 됐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를 좀 이용해서 제도적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아주 좋게 흘러간다. 그리고 요런 애들의 당연히 뭐의 승진도 일어나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당연히 또 남자를 만나는 이슈는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나를 치기 때문에 평관 칠살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만 보면은 그러지 않으니까 이 신강한 사주든 신약한 사주든 관성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런 신약한 사주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히려 내가 조금 스스로 퇴사를 하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의 원칙이 무너지고 하니까 내 나름의 규칙을 재정비해라. 그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대운 때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인성도 마찬가지로 신약한 사주와 신강한 사주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신약한 사주 걱정하지 마시오. 이때 드디어 유리하다. 신약은 맨날 불리하네. 아니요, 이제 좀 유리합니다. 신강한 사주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 이런 애 좀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채운다라는 거죠. 이 채운다니까 이제 육친으로 치면 누구였어요? 어머니 또는 상사, 선배 이런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공부, 문서, 계약, 종교, 그쵸? 이런 거죠, 이런 거. 기타 등등. 자, 그러다 보니까 나를 채우는 거니까 신약한 사주는 내 힘이 약하잖아요. 그때 나를 채우는 거니까 당연히 나한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내 힘이 더 생겨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신약한 사주들은 인성대운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로 이때 이사 가는 거지, 이사. 왜? 문서를 쓰잖아, 문서를. 그러니까 이때 보통 뭐 매매 또는 뭐예요? 계약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미리 부동산 공부해놔라. 부동산 공부하고 뭐예요? 돈 준비해놔라. 아시겠죠?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얘기죠. 대뜸 이때 이사 가면 좋다고 하니까 이때 대주를 받아야겠다. 이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주에서 특히 집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특히 기토들에게는 이 공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신약한 사주들은 이때 당연히 뭐예요? 건 바이 건의 회사 또는 프로젝트 계약이 이루어지죠. 딸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의. 그리고 요런 애 마찬가지로 어떤 프리랜서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프로젝트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때 뭐예요? 대학원 또는 이제 공부를 하셔서 성적을 내야 되는 분들은 이때 합격. 이런 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좋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엄마 품처럼 안정적이다.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한 사주분들은 이 인성대운이 올 때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이때 당연히 뭐 시험도 보실 거 있으시면 시험도 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이때가 한번 공부해 보시고 괜찮은 상태라면 매매운도 수익에 좋다. 자, 그 다음 이제 신강한 사주인데요. 신강한 사주는 이미 내가 강하다 보니까 나를 더 채워버리는 게 오면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 당연히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때 당연히 문서나 계약에 실수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전세 사기, 전세, 월세 사기,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니고 회사원들은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서류에 잔실수가 자꾸 일어나요. 뭔가 보고도 놓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 당연히 어떻게 해요? 더블, 크로스 잘 체크하셔라. 체크.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애 문서 계약 이런 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업이라거나 투자라거나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 마세요, 이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서나 이런 동업이나 뭐 투자 이런 거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라고 선생님네 인생들 다 묶어놓을 수 없으니까 꼼꼼하게 하고 공증받을 수 있으시면 제일 좋고 이런 애들에는 안전하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의 어머님이 환자인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입니다. 번외인데 요즘 이제 아가씨분들, 요즘 한 20, 30대 되는 여성분들은 되게 재밌는 어떤 사주의 해석이 좀 요즘 있더라고요. 바로 편인 때 20대 편인 때 이때 보통 뭐 하냐면 엔터나 연예계 쪽으로의 취업을 한번 트시는 분들이 제가 올해 진짜 신기하게 한 4분 정도 계셨거든요. 이 편인 때 이 생각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20대 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인성대운인데 만약에 뭐 편인대운을 왔어. 근데 만약에 저희처럼 사주나 어떤 타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면 관심이 많은 분이셔. 그런 분들은 이런 편인대운 때 저희처럼 이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뭐 사주, 타로 공부나 도전을 시작하시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십성에 오는 이 대운에 맞춰서 통변하실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주 원국 자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신강인지 신약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대운 해석의 주의점을 좀 먼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쟁합이랑 합화예요. 특히나 이 쟁합과 합화가 진짜 중요한데요. 쟁합이 되고 합화가 되고 이러면 이 방향성이 바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신강한 정화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목이나 화가 조금 별로란 얘기예요. 목이나 화가 좀 별론데 이때 임수가 온 거예요. 갑자기 임수가 왔어. 야 드디어 수가 왔다. 좋다 했어. 근데 이 두 개 합이 되면 뭐예요? 바로 목으로 가죠. 그럼 이때 뭐예요? 이게 나한테 좋았던 내 편이 배신되는 거예요. 목으로. 그럼 이거를 이제 기반이라고 하거든요. 기반? 그럼 뭐예요? 떡락한 거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합화되는 방향성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대놓고 이거 좋으니까 이거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 쟁합하게 되면 복잡성이 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프거나 더 이때 좀 방향성들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화가 풀릴 때예요. 만약에 반대로 아까 전에 정임합이 있다고 쳐봐요. 정임합이 돼서 만약에 목이 됐어요. 목이 됐는데 나한테 되게 좋은 거였어. 뭐 신약했어. 반대로 신약했는데 수가 와서 막 울고 있어. 막 알라 티티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게 합화돼서 목이 되면 당연히 인성이 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대운에서 내가 정화인데 임수 대운이 와서 목으로 기반을 해서 너무 좋았어. 만약에 근데 이때 만약에 갑자기 어디선가 병화가 나타나서 임수를 탁 쳐버리거나 개수가 나타나서 이 정화를 쳐버리면 이게 묶여있다가 풀려버리잖아요. 그럼 임수 그대로 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화가 풀릴 때를 주의하셔라. 정말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두와 절각, 그 다음 천중지충이라고 하는데요. 이 뭐 개두 절각은 마찬가지로 합화가 된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한 다음에 이게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지 아니면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지 요걸 좀 살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천중지충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일주와 월주를 칠 때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천중지충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잠깐 살이자, 신중해자. 이때는 변화에 대한 너무 복잡해져요. 막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해에는 조금은 사리면서 신중하면서 변화를 시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복합성이 너무 크고 복잡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충과 합이 합해서 원국이에요. 그러니까 원국 플러스 대세운이 5개에서 6개 이상일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까지 임상에서 는 다 불리했다. 다 불리했어요, 좀. 그래서 이런 애들에는 안정, 특히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잖아요, 건강. 난 비즈니스 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 전부 다 뭐예요? 보수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보다 이 대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구조들이 되게 많이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대운이 바뀔 때가 있고 뭔가 큰 변화를 줘야 된다면 그때 꼭 좋은 분들을 잘 찾아가셔서 사주 상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보시사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오행들이 많은 상태에서 작은 게 와서 충하거나 극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왕자숭세 쇠자발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강한 글자들이 있을 때 약한 글자가 와서 그걸 빼내려고 했다가 아무리 극해서 이기는 거라고 해도 우리가 뭐예요? 다구리 앞에 장사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잘못한 뭐예요? 그게 뽑혀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는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만약에 목이 엄청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인목이 엄청 많아. 인목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신금이 탁 왔을 때 그럼 그때 이 신금이 완전 와장창 깨져요. 그럼 보통 이때 신금에 해당하는 십성의 이슈가 일어난다거나 아니 그 모행 자체가 폐, 대장, 뭐 기관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살피시는 게 좋다입니다. 대운 들어왔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안전하게 잘 체크하면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보시사주였고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